네. 지금부터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 파트 2 TCP/IP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하기 전에 잠깐 안내를 드리면 여기는 이제 제 그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뭐 AWS도 마찬가지고 SQLP,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뭐 이제 시작을 하는데, TCP/IP, 뭐 OSI 7계층, 그 다음에 뭐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거는 그 통신 프로토콜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이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마치 영어, 중국어, 일본어처럼 어떤 송신자와 어떤 수신자 간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약속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기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할 때 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다거나 같이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한국어로 한다거나 메시지의 포맷, 그리고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달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즉 재전송 기법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백워드 에러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게 이제 프로토콜의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이 교재에서 보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서로 간의 약속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포맷으로 보낼 건지 약속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약속의 내용이 지금 이게 같은 말입니다. 지금 구문, 의미, 의 순서를 약속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요 내용과 같은 말이고, 지금 밑에 나오는 거는 이제 와이어샤크라는 도구를 써갖고 실질적으로 프로토콜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예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계속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데이터 전송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OSI 7계층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할 때 7계층으로 나눴다. 그래서 ISO가 표준으로 잡은 거고요.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TCP/IP가 아니라 OSI 7계층인데, 프로그램이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요 세 개를 그냥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면 TCP/IP에서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이라고도 말하고요. 요거를 갖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죠?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를 이제 보내고 싶냐, 그죠? 그런 걸 메시지라고 하고, 트랜스포트 계층.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TCP 혹은 UDP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뭘 하냐면 내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TCP는 연결 지향, 그러니까 커넥션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연결을 먼저 한 다음에 뭐 데이터를 보내고, UDP는 연결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쏴버리는 형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여기에는 이제 IP가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문제는 얘가 해결합니다. 그래서 IP 주소가 있어서 마치 그 집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고, 데이터 링크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러 처리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도 에러 처리를 하고요. 트랜스포트 계층도 에러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층별로 해야 될 역할을 정해있는데, 그거를 7개로 나눈 게 OSI 7계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 어차피 이거 TCP/IP 보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일 뭐 메시지를 만들고,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뭐 HTTP,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FTP, 메일 SNMP, 그다음 뭐 네트워크 모니터링, 그다음에 메일 발송을 위해서 SMTP 같은 게 있고, 프리젠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코드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여기서 영문자 A가 나왔어요. 그거를 우리가 ASCII 코드라는 거를 변환을 하면 그건 숫자 65가 됩니다. 이건 정해진 코드로만 바꾸는 겁니다. B는 66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션이라는 거는 가상의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실제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상이 없는지, 그 중에 단순, 뭐 단방향, 심플이라고도 그러고 반이중, 전이중 세 가지가 있는데, 단순, 심플렉스입니다. 이거 영어로 하면 심플렉스인데, 그냥 보내기만 하는 거. 반이중은 주고 받는데 동시에는 안 되는 거. 풀드 플렉스, 그죠? 전이중은 풀드 플렉스예요.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반이중의 대표적인 게 무전기죠, 무전기.
그죠? 전위 중에 대표적인 게 전화기, 그죠? 그런 거고, 트랜스포트는 TCP와 UDP가 있는 거고, 얘는 논리적인 연결을 한다. 이 논리적인 연결의 의미가 커넥션 오리엔티드입니다. TCP에. 그래서 영어로 커넥션이라고 쓰지 않고 커넥션 오리엔티드라고 쓰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연결 지향, 이거는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헷갈리니까 연결됐다라고 해석하는 게 공부할 때 좀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커넥션 오리엔티드는 자, 기본적으로 송신자가 있으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하나 이렇게 보내봐요. 그러면 이렇게 수신자한테 이렇게 도착을 할 거잖아요. 그럼 얘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보통 핸드세이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우리 보자. 즉 커넥션 오리엔티드를 하는데 연결되었다라고 보는 거를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 세션 값이라는 걸 갖고 기준으로 하자. 세션이라는 거는 요 연결할 때만 사용하는 임의의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커넥션 된 거를 보자. 그래서 로지컬한 연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로지컬한 커넥션이 아니라 반대로 피지컬한 커넥션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뭐예요? 전화기죠, 전화기. 전화기는 피지컬한 커넥션입니다. 그게 커넥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 네트워크 계층은 IP 버전 4와 버전 6가 있어서 이제 경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팅이 있어서 라우터라는 게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적 주소로 변환도 하고 또 하나는 얘는 에러를 탐지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니까 뭐 그 메시지가 잘못됐어요. 그럼 재전송을 한다거나 깨진 거를 고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적 주소 이렇게는 윈도우 CMD에서 이렇게 IP 테이블즈 all이라고 치면 우리가 이제 저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MD 이렇게 쳐보면 IP 테이블이 아니죠. IP config 이렇게 그냥 엔터 쳐도 되고요. 이렇게 all하면 모든 정보를 다 보여줘 이런 뜻인데 현재 지금 뭐 제가 와이파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 분의 이제 피지컬한 맥 주소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IP 버전 6는 16진수로 이렇게 되어 있죠. 형태 자체가. 그래서 IP 버전 6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IP 테이블즈 아니 IP 콘피그 all은 그런 네트워크 정보를 모두 확인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은 이제 전기를 보내는 거고 0101 이렇게 전기를 쏘는 겁니다. 근데 전기가 영원히 날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리피터라는 장치를 써서 전기를 증폭해 줍니다. 그래서 리피터는 이제 증폭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그 실계층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서 각 계층별로 어떤 장비들이 있는데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없고 여기 이제 데이터 리피터는 아까 얘기했죠. 전기적 신호를 증폭한다. 이게 주 목적입니다. 이것만 알면 되고요. 그다음 브릿지,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집에서 우리 공유기 쓰잖아요. 공유기 보면 이렇게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몇 개 있죠. 그죠? 그렇게 그런 기능들을 해주는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전달을 해준다라고요. 그걸 이제 포워드라고 합니다. 포워드.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온 걸 출력으로 보내는 걸 포워드라고 합니다. 그런 기능 해주고 라우터는 이제 경로를 결정하는 거죠. 경로를 똑같은 지금 이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목적지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가장 효율적이냐? 즉 최단 경로가 뭐냐? 이거를 파악해서 최단 경로를 결정하는 게 라우터죠. 그걸 그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라우팅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는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내는데 이쪽의 통신 방식과 이쪽의 통신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변환을 해야 되죠. 마치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거를 영어로 바꿔주는 거 있죠? 그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변환을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망과 망이 다를 때 변환해주는 장치, 그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쭉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포워드 에러 컨트롤, 백워드 에러 컨트롤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알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포워드 에러 컨트롤은 데이터가 깨졌어. 깨졌냐 안 깨졌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결성 검사라고 하고, 백워드 에러 컨트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여기 보면 ARQ라고 있죠. ARQ라고 있는데 백워드 에러 컨트롤은 재전송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못 받았으니까 다시 보내줄게, 그거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포워드 에러 컨트롤이에요. 해밍 코드, 페리티비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페리티비티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잉여 비트죠. 잉여 비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0, 0, 1, 1. 그러면 지금 이 네 자리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고, 한 자리는 페리티비트를 넣자. 근데 1을 넣자. 1이라는 건 요 1의 자리, 1의 개수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 짝수개일 때는 1, 홀수개일 때는 0을 넣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걸 보냅니다. 그럼 이제 받았어요. 그럼 0, 0, 1, 1.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한 비트가 깨졌어. 그럼 이거를 1로 바뀌어요.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1이잖아요. 페리티 자리가. 그러면 이게 홀수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에라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거고, CRC는 조금 다른데, CRC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거를 보내요. 그러면 A가 이제 숫자로 하면 아스키 코드로 하면 65가 되는 거고, 6을 8421로 바꾸면 0, 1, 1, 0이 되죠. 5를 8421로 바꾸면 0, 1, 0, 1이 되죠. 그러니까 6이니까 이렇게, 5니까 요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임의의 체크값, 이제 사실은 임의의 체크값은 아니고 1100, 00으로 한번 나눠보자 하는데, 이걸 나눌 때 지금 이게 나누는 자리가 지금 4개잖아요. 하나, 둘, 3개. n-1의 1로 0으로 붙입니다. 자, 네트워크 관리사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정도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자, 1, 1, 0, 0. 이걸 한번 이렇게 나눠보자. 그럼 어떻게 나누냐? XOR로. XOR라는 거는 0일일 때만 1이 되는 거예요. 0일일 때만 1이 되거나 1, 0일 때만 1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니까 0이 되죠. 또 0이 되죠. 0이 되죠.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리가 1, 0, 1, 0. 네 자리. 다시 요걸 1에 맞춥니다. 1에, 여기에. 1, 1, 0, 0. 여기죠. 또 나눠요. 0, 1, 1,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리가 여기까지 했었나요? 그러면 이제 0이 하나 더 떨어지죠. 그러면 1100. 그러면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0이 되겠죠. 한 자리 내려오겠죠. 그리고 4비트 뒤에서, 왜냐면 이게 4개니까, 요게 4자리니까, 여태까지 나눈 게 하나, 둘, 셋, 4개. 요거를 요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하나 연산을 해서 0이 떨어지면 이상 없는 거를 보자. 그래서 이런 식의 연산을 하는 거를 CRC라고 합니다. 자, 해밍 코드는 이건 약간 좀 다르긴 한데 페리티비티와 좀 합쳐진 건데, 1, 2, 4, 8 배수죠. 배수 단위로 페리티비트를 꽂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페리티비트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 요 앞자리가 1의 자리 개수가 몇 개냐, 1의 자리 개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2니까 3, 4, 그죠? 몇 개냐, 이걸 카운팅 해갖고 이게 이제는 잘못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고칠 수도 있는데, 그게 해밍 코드예요. 그래서 그냥 해밍 코드는 페리티비티와 아까랑 똑같은데, 똑같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똑같은데 1비트를 고칠 수도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네트워크 관리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백워드 에러 컨트롤이 많이 나오죠. 사실 백워드 에러 컨트롤은 별다른 게 없어요. 스탑 앤 웨이트는 그림이 원래 이게 색깔이 들어가면 조금 더 구분이 쉽거든요. 스탑 앤 웨이트는
하나 보내고 응답 오면 두 번째 보내고 이런 식이고, 고백에는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나 몇 번 못 받았어, 이렇게 응답이 와요. 그러면 그거 이후에 못 받은 거 다 재전송. 그래서 잃어버린 프레임 이후에 모든 패킷을 재전송. 셀렉티브 리피터는 중간에 이거는 받았고 요건 못 받았고 이건 받았어요. 그럼 요거 빠진 것만 재전송하는 걸 셀렉티브 리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죠. 요 두 개는. 네, 그래서 요 두 개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TCP IP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뭐 미 국방, 근데 이제 얘는 계층을 아까는 7개로 나눴는데 얘는 4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아까 OSI7 계층은 여기가 애플리케이션 계층, 그 다음에 이제 프리젠테이션, 그 다음에 세션, 뭐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요걸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그냥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있다. 트랜스포트는 똑같고요. TCP나 UDP가 있고, 인터넷 IP 계층이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접근, 이게 피지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SI7 계층에. 그래서 TCP/IP 프로토콜은 여러 개의 프로토콜의 묶음인데, 지금 여기 본 것처럼 TCP, UDP, IP, ARP, RARP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데요. 첫 번째 이 ICMP 프로토콜의 역할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렇게 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짧으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빠르게 가는 거죠. 여기보다 짧으면요. 그래서 얘는 에러를 탐지하는 게 주 역할인 거고, 내가 IP 주소를 보냈어요. 그럼 물리적인 맥 주소, 기계 주소, 아까 맥 주소 봤죠? IP config all로 맥 주소를 바꿔주는 게 ARP고요. 요걸 이렇게 반대로 맥에서 IP로 바꿔주는 게 RARP. IP는 여기 있는 게 라우터인데 목적지까지 IP가 나오면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빠르냐, 이렇게 가는 게 빠르냐, 그죠? 최단 경로를 결정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 TCP와 UDP는 얘기했죠. TCP는 연결, 커넥션 오리엔티드고, UDP는 연결 안 하고 그냥 쭉 보내는 거,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쭉 아까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스니핑을 걸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다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뭐 FTP, 뭐 DNS, 뭐 HTTP 이런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정보는 이렇게 헤더, TCP는 TCP 헤더, UDP는 UDP 헤더를 붙이고 그걸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세그먼트라고. TCP 이제 결론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TCP인데 사실 UDP는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신자가 내가 이제는 데이터를 보내요. 쭉 하나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때 보낼 때 내가 연결을 할게. 그래서 신이라는 필드에다가 1을 설정해서 보내요. 이게 뭐냐면 연결 요청의 의미예요. 그럼 얘가 에크로 응답을 합니다. 연결해도 돼. 그죠? 에크라는 필드에 1을 설정해서, 정확히 말하면 원래 씬값의 1은 그대로 두고 에크를 추가로 1을 설정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보내요. 얘가. 그래서 에크에다가 1을 설정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에크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TCP의 연결 과정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거를 3way 3번 악수한다. 그죠? 핸드세이킹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TCP의 연결 과정. 그러면 이제 이게 연결이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이 스텝 리시드가 됐다. 즉 이거는 연결이 확립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형태예요. TCP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나는 분명히 ABC로 보냈는데 여기에 보면 A, C 순서가 뒤바뀌어서 왔죠. 그래서 보낼 때마다 앞에 여기 뭐가 있냐면 시퀀스 번호를 줘요. 그래서 A가 0번이고 예를 들어서 B가 1번이고 C가 2번이야. 그러면
이게 섞여서 와도 여기에서 정렬을 하면 원래대로 돌릴 수 있죠. 그래서 TCP는 순서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를 받잖아요, 얘가. 그리고 얘는 항상 에크 정보를 되돌려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송신자 입장에서 에크가 안 날라오면 못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재전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 받으면 나 하나 받았어 에크 1, 2개 받았어 에크 2, 3개 받았어 에크 3 이런 식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얘는 대전송 기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TCP는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TCP는요, 요게 이제는 버퍼, 메모리 영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 비어있죠? 넣을 수 있는 게. 그걸 윈도우 사이즈라고 해요. 그럼 윈도우 사이즈 1. 그럼 윈도우 사이즈 1이 이렇게 오면, 저쪽에 받을 수 있는 놈이 공간이 하나밖에 없구나. 그럼 하나만 보내줘요. 근데 만약 윈도우 사이즈가 3이 와요? 그럼 3개 동시에 보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내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흐름 제어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 TCP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 이걸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공식 이름은 슬라이딩 윈도우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TCP의 연결 과정은 신에크, 에크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해서 최종 이스태블리시드를 만든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3-way 핸드쉐이킹 방법이라고 하고, 이런 상태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싶으면 netstate라는 명령을 쳐서 리눅스와 윈도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stablished 신센트가 뭐였어요? 연결 요청이었죠. 연결 요청.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전송, 에러 제어, 순서 제어, 알겠죠? 풀 두플렉스,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다. 커넥션 오리엔티드, 흐름 제어, 3-way 핸드쉐이킹, 지금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 기능들 제공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여기에서 조금 몇 개만 얘기를 할게요. 얘기하지 않은 핀이라는 거는 연결을 끊자라는 명령어고, C는 연결을 요청하자, RST는 재연결, 그 다음에 이제 에크는 응답이야. 나 응답의 의미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흐름 제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수신자가 수신받을 만큼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즉, 여기 버퍼의 사이즈를 보고 송신자가 그거에 맞춰서 보내준다고요. 왜? 들어갈 공간이 적은데, 많은 데이터를 보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네,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3개가 비어있으면 3개 보내고, 그저 3개씩 보내겠다. 자, 쭉 들어갑니다. 혼잡제요. 이거는 이제는 네트워크 관리사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혼잡제어는, 내가 만약에 데이터, 여기 보면 TCP는 슬로우 스타트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 속도가 100mbps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없네요. 그죠? 최대 속도가 만약에 100mbps예요. 그러면 혼잡 제어는 슬로우 스타트는요 1메가부터 이렇게 속도를 올려요. TCP는. 그러다가 100메가에 딱 도달하면 50%씩 속도를 낮춥니다. 이 50% 써있죠?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 사이즈 나누기 2 이게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전송 속도가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듀플리케이션 에크라는 게 뭡니까? 수신자가 나 못 받았어 나 에크 1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에크 2개까지 보냈는데 자꾸 에크 1만 오는 거야. 그럼 2번은 못 받았다는 의미죠. 얘는 항상 자신이 마지막으로 받은 거를 리턴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면 에크 1 오면 듀플리케이션 에크가 발생하죠. 그래서 듀플리케이션 에크가 날라오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얘가 제대로 못 받고 있구나. 그래서 속도를 초기 값으로 낮춰요. 그리고 다시 속도를 올려요. 근데 또 에크가 와요. 그럼 또 낮춰요. 그럼 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기법을 컨젝션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얘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크를 통해서 지수의 크기로 증가한다. 점점 증가시킨다. 슬로우 스타트는 TCP가 시작할 때 전송 속도를 초기값부터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법이고, 디플리케이션 에크가 오면 수신을 못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초기값으로 낮춘다. 됐죠? 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UDP. UDP는 별 기능이 없습니다. 비신뢰성 통신. 그러니까 기능이 없으니까 얘는 속도가 빨라요. 왜냐면 얘는 연결 작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네트워크의 그냥 뿌리거든요, 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 인터넷의 주 목적은 뭡니까? 인터넷겠죠? IP. IP 주소를 읽어서 경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IP 프로토콜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 프로토콜은 여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데이터 패킷을 내가 3000바이트로 만들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최대의 크기가 만약에 MTU가 1500이야. 그러면 한 번에 못 보내죠. 그럼 이렇게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최대 1500바이트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 분할됐다, 분할되지 않았다의 여부는 플래그에 넣고 파라그먼트 오프셋이라는 거는 내가 첫 번째 분할이냐 내가 두 번째 분할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 값입니다. 그래서 플래그 앤 오프셋이 있고, 그리고 TTL 이거는 이제는 time to live, 다른 말로 홉이라고도 하죠. IP 버전 6에서.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입니다. IP 패킷이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를 얘기하고, 통과할 때마다 일씩 감소된다. 즉, 왜냐면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가는 방법은 이렇게도 갈 수가 있지만 얘를 이렇게 100번 돌고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하게 작업을 하면 여기 네트워크가 부하가 발생하죠. 그래서 TTL 값으로 그런 짓을 못하게 제약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체크썸. 이 체크썸은 아까 CRC 잠깐 봤죠? 그 CRC입니다. CRC를 통해서 헤더를 검사하겠다. 즉 헤더가 깨졌냐 안 깨졌냐, 그죠? 그런 것들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 이게 이제는 단편하죠. MTU 값을 통해서 플래그 앤 오프셋.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패킷이 최대가 아니죠. 이렇게 세 개로 분할되죠. 이 긴 게. 그리고 MTU는 if config, 리눅스에서 보면 이렇게 기본값이 1500입니다. 그래서 이 1500을 기준으로 분할이 된다. 쭉 넘어가고요. 쭉. 그리고 이제 서브넷 마스크. 이거는 그냥 네트워크를 분류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라우터, 뭐 OS 7계층, 멀티캐스트 뭐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보죠. 서브넷 마스크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전체 IP가 이렇게 여기 밑에 있네요. 그죠? 4개의 필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는 1111 이렇게 8비트입니다. 이게 하나, 그래 4개. 그래 255.255.255.0이라는 건 끝에가 이렇게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2비트를 1로 준다라는 거는 이 얘기인 거예요. 네트워크가 내가 4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0, 0, 1, 0, 0, 1, 1, 1 이렇게 돼야지만 2비트가 있어야지 4개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2비트를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데 쓰고 나머지 6개를 호스트, 컴퓨터요. 컴퓨터에다가 IP를 부여하는 데 쓰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의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배수로 갑니다. 2, 4, 8, 16, 32, 64, 128. 근데 두 개를 쓰면 128 더하기 64가 돼서 192로 되면요. 요 네트워크를 얘기하죠. 192. 그리고 얘는 64죠. 64가 되는 거. 그러니까 25.25.25.64, 25.25.25.192, 25.25.25.128, 25.25.25.0번 이렇게 하면은 4개 네트워크가 분리가 되죠. 그러면 각 네트워크마다 6개의 6비트까지 IP를 컴퓨터에다가 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서브네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의미하고요. 쭉 이제 넘어갑니다. 라우터, 뭐 이거는 그냥 크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은 디센트 벡터라는 거는 여기에 경로를 결정할 때
요게 이제는 그 라우터인데 이 통과하는 라우터의 수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결정하는 게 디센트 벡터, 즉 거리 기반인 거고, 링크 스테이트라는 건 내가 여기에서 메시지 핑을 한번 때려봐요. 그리고 응답 시간을 계산을 해. 그 응답 시간을 보고 짧은 경로를 결정하는 게 링크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라우터, 지금 이제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가든 통과하는 라우터 개수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디센트 벡터고, 이 디센트 벡터 알고리즘을 쓰는 게 RIP인 거고요. 링크 스테이트에서 쓰는 게 OSPF인 겁니다. 쭉 넘어가죠.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OSPF 넘어가고, ICMP 얘기했죠. 자, 그 다음 전송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NAT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RP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IP를 맥 주소로, 그죠? IP를 맥 주소로 변환하는 거고, RARP는 반대입니다. 맥을 IP로, 그죠? 변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프레임, 이제 이 부분은 잘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는 전송하는 프레임으로 변환한다. 그게 이제 네트워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내는 거, 그죠? 정기적으로 그 역할이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부분이 사실은 네트워크 관리사에서는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뭐 그리고 다른 과목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시면 됩니다.